막걸리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정철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쓰면 돼요? 예.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막걸리 학교 고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인쇄부를 기반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때 좀 통계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조 정도 되던데 그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다가 반등을 해서 한 10조 정도 시장이 되고 업체가 지금 한 1,450개 정도 그 다음에 품목으로 보면 한 11,000개 정도 돼요. 식약처에 품목 제조 보고된 게.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여튼 전통주 붐이 일어가지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창업이 많이 되고 그래서 품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국세청 면허센터에서 상당히 버거워하는 상황이고 그 제품 규격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시약처도 상당히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작년에 제가 그 농림부에 그 과제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막걸리 한 250개를 수거를 해서 우리 소믈리에들 또 일반인을 대상하는 시연도 하고 뭐 분석도 해보게 했는데 문제는 그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인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전통주가 품목도 많이 늘어나고 업체도 많이 늘어나서 좋은데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는데 질은 되려 떨어졌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50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품목 늘어나는 그거에 비례해서는 품질이 더디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우수한 막걸리도 많았고 좋은 것도 많았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마트나 뭐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술들은 상당히 좋아요. 평가가. 근데 모르는 브랜드 많잖아요. 저희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이제 막걸리 협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품질 관리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래서 향후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지속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뭐 종량세 얘기 또 나오고 막걸리자 종량세 빠져나가서 상관없는데 종량세 문제, 온라인 판매 문제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유동을 칠 텐데 아직 결론 난 건 없고요.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제 둘 다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제도가 어떻게 가든 하여튼 품질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아마 도태가 될 겁니다. 일어나 저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품질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동네 일반 학원 다녀가지고 두세 달 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면허 내고 막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뭐 술이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죠. 근데 명주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좋은 술 이런 술들은 이렇게 좀 과학하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좀 전통주를 너무 좀 쉽게 보고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좋은 술을 만들려면 술 타입에 좀 맞아야 되고 우리가 밸런스 이렇게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 밸런스에 맞아야 되고 이치 없어야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술이 돼야 되는데 가장 앞에 있는 술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맥주 같은 경우도 뭐 라거 맥주, 에일 맥주 이렇게 있죠. 와인도 뭐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리 있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술은 그냥 다 전통주고 다 막걸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 품평회를 지금 하잖아요. 좀 시상식을 하는 것 같은데 품평회도 카테고리별로 이 술을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뭉퉁그려 놔버렸어요. 이 막걸리를. 그러니까 과실주도 예를 들면 이거 포도로 만든 과실주하고 예를 들어 복분자하고는 다른 술이에요. 이게 사실은 원료 자체가 다른 거를 같이 놓고 어떤 게 더 좋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품평에는 품질을 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평가자의 그냥 기여도를 물어보는 수준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카테고리라는 게 여러분들 왜 생선 우리 회 많이 먹잖아요. 홍어 삭힌 거 3년 하고 우리 신선한 회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생선이라도. 근데 홍어 삭힌 거하고 신선한 회하고 어느 게 맛있냐고 고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홍어 회끼리 비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은 묵은 거하고 신선한 거하고.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술 타입이 막걸리도 그렇고 약주도 그렇고 중식 소주도
이 카테고리가 없어가지고 뭉퉁거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타입은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원료별로 구분할지 발효제로 구분할지 무슨 뭐 발효 무슨 공정 뭐 어떤 특색으로 구분할지를 카테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룩술은 누룩술, 입국술 입국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첨가물 들어간 술하고 아니면 안 들어간 술하고 하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카테고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술 타입에 그런 게 맞아야 된다라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장 큰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품질을 평가할 때 외국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데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 사케에 향기 성분이 한 500개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향기가. 근데 우리나라 막걸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향기 성분이. 우리는 그걸 연구한 사례가 없어서 몰라요. 맥주는 한 800개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고량주는 한 1300개 있고요. 와인도 한 800개 돼요. 근데 그 수백 개 많은 향들이 우리가 코에서 한꺼번에 느끼지 않는 거죠. 안 느껴지거든요. 일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가. 그게 원료에서 올 수도 있고 발효 공정에 올 수도 있고 뭐 숙성 공정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농도 자체가 많다고 해서 걔가 우리 코로 다 느껴진다는 보장이 없고 농도가 적어도 향기 휘발성이 강하면 느껴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향미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걸 많이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농도가 많이 나오면 걔를 주 타겟으로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아도 우리가 그 역치라고 한다 사람이 코에서 맡을 수 있는 그 향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어차피 못 맡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향미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맛에 대한 것은 뭐 단맛, 신맛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쓴맛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추천을 밝히는 것은 맛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향은 추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료에서 오는 것도 있고 발효 공정, 내지는 유통상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숙성 공정에서 올 수 있고 내지는 공통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 술에 여러분들 막걸리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맥주, 와인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 내지는 뭐 발효제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이 농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술에는 다 좋은 성분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성분들도 있어요. 안 좋은 성분이. 근데 우리가 분석기기를 통해서 검출을 했을 때 안 좋은 성분이 걸리거든요. 저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저거 안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저게 검출됐다고 술에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농도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 농도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술 타입에 저게 어느 정도 얼마큼 들어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국가도 있고 협회 자체에서 규정한 품질 기준도 있고 이래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품질 관리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관능평가로 해서 주로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 향후 우리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산 발효도 식후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류하시는 분들인데 술 하시는 분들은 결국 효모하고 젖산균과의 싸움이죠. 네, 젖산균과의 싸움인데 가끔 이제 신맛 나는 막걸리 뭐 전통주 같은 경우는 초산 발효가지고 초산 때문에 식초됐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초산 발효된 게 아니라 젖산균이 대부분 하는데요. 젖산균이 젖산뿐만 아니라 초산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우리 전통주에 일반적으로 신맛 나는 것은 젖산균과 관계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할 때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에 대한 메커니즘을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이 두 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누룩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뭐 효모도 들어있고 세균도 들어있고 곰팡이도 들어있긴 한데 이 양조효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에서는 이제 하면효모, 상면효모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상면효모만 관계된 거고 이건 맥주에만 관계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효모, 양조효모 전 세계 분말로 파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들은 그 옛날에 어느 학자가 내지는 어느 산업계에서 그거를 분리를 했죠. 그거를 다 계량을 한 거예요. 그 분리한 것 자체를 쓴 게 아니고 상당히 안정성도 좋고 발효력도 좋고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런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모든 양조효모들은 안정성이 뛰어난 것들입니다. 품질이 보증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의 양조효모의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은 잘 나오는데 향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막걸리나 와인 우리 이렇게 효모하면 많이 향 납니까? 향 별로 안 나요.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 왜 향이 덜 나냐면은 원료가 쌀 때문에 쌀이 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중국 사람들 그 어디죠? 일본 사람들 문헌을 보면 쌀로 하는 술이 제일 어렵다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와인처럼 좋은 포도 있으면 우리는 뭐 그런 포도주 못 만들겠냐고요. 근데
우리 쌀 가지고 맛있는 술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에서 오는 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나 입국으로 향을 맞추든지 아니면 뭐 발효 공법을 달리해서 맞추든지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비안전 효모라고 하는 거는 상업적에서는 안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러분들 누룩에 붙어 있는 효모가 발효를 잘하는 놈이 있고 알코올은 없는데 향을 잘 내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누룩에서 잘 띄울 때 향이 좋다고 하는 놈은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비향. 물론 이제 곰팡이나 세균도 역할을 하는데 얘가 하는데 요즘에 그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옛날에 자연 방식으로 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산업화가 안 되고 주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단일균으로 해서 갔는데 단일균에 가는 문제가 우리가 입국에서 아쉬운 부분처럼 맛이 단순해요. 복합적이지 않고. 그러나 옛날 방식으로 백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연 방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양조용과 비양조용을 혼합균을 많이 쓰는 연구를 많이 하고 상업적으로 많이 가요. 근데 우리 누룩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입국으로 가면서도 누룩의 장점을 살리려면 이런 연구도 한국에서 많이 필요하고 이건 중국 사람들도 그 약주에 이미 그네들 유명한 약주들 많잖아요. 거기에 이미 도입이 됐고 와인에도 도입이 돼 있고 수제 맥주, 미국 수제 맥주에서도 비향조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효모 가지고는 절대 향 많이 못 내세요. 그래서 이 효모가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케 같은 경우는 이 비향조 효모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자기네가 쓰는 이 효모를 개량을 해가지고 향을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을 일본 사케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농지청에서도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개량을 해서 향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연구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자, 이제 술을 하시면 여러분들 막걸리가 되든 약주가 되든 뭘 하든 발효주는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요. 안 좋은 성분들은 다행히 숙성이 되면 많이 없어져요. 이렇게 냄새들이 좀 안 좋은 것들. 자, 여러분들 술을 드시면서 야, 향이 좋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은 과실향과 꽃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실에서는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내지는 복숭아 요런 수준들. 그다음 꽃에서는 주로 장미향 요런 거를 꼽는데 안 좋은 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쿰쿰한 냄새, 좀 종이 냄새, 가죽 혁띠 냄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숙성하면 많이 없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효할 때 나오는 향기가 맛을 내고 맛을 내는 요 성분들은 발효 초기에 많이 생겼다가 나중에 안 없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숙성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병입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결국 얘의 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술의 타입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고 품질 관리가 달라지는데 결국은 발효 조건이 달라지거나 상태가 달라지고 원료가 달라지고 하면 발효에 따르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술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주요 성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자료인데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누룩에도 당연히 미치죠, 영향을. 입국도 영향을 미쳐요. 물론 그 자기가 5% 쓰느냐 10% 쓰느냐 원료에 따라 대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마치 아까 술에서 우리가 많은 카테고리 향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이게 술에도 대부분 있는 건데 술에 없는 향기들도 있어요. 여기는 흙맛 나는 성분들도 있고 쓴맛 나는 성분들도 있고 또 일반 이렇게 입국에서 없는 향들이 있고 누룩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향을 내고 어떤 미생물이 했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했는지 중국 사람들은 정립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 정립은 우리한테도 유효해요. 중국 사람이랑 우리랑 그 미생물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가양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옛날 문헌을 막 찾아다니던데 그 문헌 찾을 시간 있으시면 중국 문헌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훨씬 공부가 많이 되시고 그 문헌을 더욱더 과학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헌 같은 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논문을 잘 써놨고 요 입국에 대한 일본 사람이 쓴 걸 제가 번역을 한 건데 한국이나 백국이나 흑국에 따라서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다르죠. 그래서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또 요즘은 한국과 백국 이걸 또 컴비네이션 시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국을 일본에서 원균을 사다 썼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그런 균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주로 국을 기준으로 얘가 술이 돼야 안 돼.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데 당연히 술이 돼야 되죠. 당연히 술이 돼야 되고 기본이고 거기서 미치는 맛과 향, 좋은 향, 안 좋은 향의 본질을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한 학자가 없어요. 한국에.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연구들을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진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이건 학계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영국의 학계에서 이건 산학계에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고 근데 학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수들도 그렇잖아요. 돈이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막걸리는 전통적으로 대부분 발효제를 쓰는 게 입국을 쓰지 누룩은 100% 안 되거든요. 사실 누룩 사용량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누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근데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엇박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향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제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이 전통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쓴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술에서 쓴맛 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맥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맥주에서 쓴맛 나잖아요. 그럼 호흡에서 오는 쓴맛 아닙니까? 근데 막걸리에서 자꾸 쓴맛이 난다고 그러시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쓰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쓴맛은 알코올 쓴맛도 아니고 맥주의 호흡에서 오는 그 쓴맛도 아니야. 아주 불쾌한 쓴맛이에요. 그 성분이 펩타이드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서 되면 펩타이드되고 더 내려가면 아미노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에서 쓴 펩타이드를 많이 만드는 어떤 특정 균이 많았던 거예요. 누룩이나 입국에.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문제인데 모든 펩타이드가 다 쓴 건 아닌데 원천적으로 단백질이 많은 원료면 쓴 펩타이드로 갈 포텐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한 맛이라서 지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침전 문제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도정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펩타이드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정도 안 해. 우리는 그죠? 도정 개념도 없어요. 우리 한 쌀이 한 10%짜리 100ml 그냥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50%, 70% 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을 적은 원료 또 쓴 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내리는 효소를 첨가하든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전통주 하시는 분들은 쓴맛의 원인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내가 쓴맛이 나는지를 몰라.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문제가 됐었냐면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치즈에서 이렇게 쓴맛이 많이 났대요. 치즈에서. 우리 간장에서 쓴맛 나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곰팡이와 연결된 거예요. 곰팡이하고. 이 누룩이나 입국이나 입국수도 쓴맛 많이 나죠. 우리 국순당에서도 국순당도 옛날에 쓴맛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건 누룩이나 입국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곰팡이가 이 단백질을 쓴 펩타이드로 많이 분해를 시켰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그 효소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치즈도 숙성할 때 곰팡이가 막 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제 원인을 알아서 제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재작년 3년 전에 이 연구과제를 1년 동안 한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저희들이 좀 상업적으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쓴맛 나는 거는요 숙성을 오래 놔두잖아요. 그러면 쓴맛이 없어져요. 그게 날아간 게 아니고 이 고혈압분들 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효소가 아직 활성화돼 있어서 쓴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게 휘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숙성을 오래 하든지 단백질이 적은 원료를 쓰든지 아니면 이 펩타이드에서 아미노산으로 가는 효소 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그 길이 나오는 거죠. 또 전통주 하시는 분들 일부러 또 이렇게 흙맛이 난다고 그러시는데 이 흙맛이라고 하는 게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흙맛 나는 거. 젖은 땅,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땅에서 나는데 방성균이 엄청 껴있거든요. 이 방성균. 예. 스트랩서마이세스라는 방성균인데 얘는 곰팡이가 아니고 방성균이죠. 얘가 내뿜는 게 여러 가지 물질을 해서 결국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 때문에 흙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성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입국에는 없어요. 입국에서는 흙맛이 안 나요. 왜? 이 방성균이 입국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룩에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누룩에. 그래서 누룩하는 술은 아까 쓴맛과 더불어 이 흙맛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또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 균을 뭐 못 자라게 할 수는 없을 텐데 문헌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누룩 연구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흙맛, 쓴맛 이런 걸 고민을 엄청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하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 좀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건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들어가고 입국 술을 학생들한테 술을 빚어가지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한국이면 대기업도 맥주나 와인 요 정도 수준에서 다 검출을 합니다. 아까 500까지 다 하지 않고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룩술과 입국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죠? 맛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누룩술과 이국술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당연히 뭐 쓰는 뭐 이건 다양한 균이 있고 여기 단일균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맛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에틸 락테이트라고 봅니다. 얘라고 보는데 얘가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죠. 에틸 락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향기 성분인데 락테이트는 젖산이죠 젖산. 여러분들 누룩에는 젖산균이 있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나와요 젖산균 때문에. 그 젖산균이 알코올과 결합이 돼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룩술과 이국술의 결정적인 차이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에틸라이트.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이냐면 코코넛 향이 나고 크리미한 향이 납니다. 얘가. 그래서 누룩술이 이국술보다는 약간 크리미하고 약간 그런 버더향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성분들도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얘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얘가 누룩도 종류가 많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성분 왔을 때 제일 좋은지는 제조자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젖산균이 많이 번식하면 할수록 젖산균이 많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얘가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 에틸카프론산이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고량주 있잖아요. 고량주는 하는데 그게 우리 파인애플 향이잖아요. 고량주가 파인애플 향이 에틸카프론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술에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미량이라 검출을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로망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 빼갈처럼 그 파인애플 향이 많이 나는 사케를 만들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케도 우지와 마찬가지로 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국을 기반했기 때문에 없어요 이게. 이걸 누가 만드냐면은 그 중국의 빼갈 같은 경우 세균이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세균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쪽은 이제 효모가 일부 하는 부분을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효모를 계량한 거예요 계량. 그래가지고 이 향이 많이 나게 한 거거든요. 그냥. 어떤 여기 바나나 향 나는 것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케는 바나나 향과 파인애플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 프리미엄 사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비싸게 파는 거. 그건 파인애플 향과 바나나 향이 독보적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게 팔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막걸리도 그렇죠. 막걸리가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막걸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프리미엄 막걸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어떤 막걸리는 뭐 1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뭐 만 원짜리도 뭐 5천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게 왜 10만 원짜리지 5만 원짜리지 만 원짜리 기준도 없어. 이런 거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걔네들은 좋은 향은 살리고 좋지 않은 향은 날려서 프리미엄화서 소비자한테 이게 5만 원, 10만 원이라고 어필을 해서 팔고 있는 거고 우리는 내가 그냥 혼자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국술과 누룩술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유기산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유기산도 우리가 사과산, 구연산, 호박산 뭐 많잖아요. 뭐 효모가 뭐 하면서 대사하면서 만들어낸 거, 곰팡이가 만들어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구연산도 종류마다 결이 다르죠. 맛이 다 결이 다르고 어떤 건 약간 조금 시큼한 거, 어떤 건 좀 부드러운 신맛, 뭐 여러 가지 형태죠.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데 결국 막걸리에서는요 향이 몇 가지 향이 있으신데 그 캐릭터를 잡으셔야 되고 맛에서는 결국은 단맛과 신맛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쓴맛 나고 뭐 흙맛 나고 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술에서 맛을 봤을 때 신맛과 단맛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야. 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으면 너무 신맛으로 가고 단맛으로 가고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나오는 에스토르 합계가 얼마냐 고급 알코올 합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얘와 얘의 비율도 중요해. 얘가 1대1로 있냐 3대1로 있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모든 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를 설정해놨고 카테고리를 정해놨고 그 술에서 맞는 농도를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주술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요거는 일본 사케 거를 제가 불떠왔는데 이거 국내 자료가 아니고 일본 거를 제가 걔네들도 쌀로 하고 그래도 쌀로 하니까 근데 일본 사케에서도 지금도 그 사람들 제가 볼 때 사케 깔끔하거든요. 술이 전반적으로. 근데 여전히 뭔가 이미지가 난다는 거예요. 진해가. 그래서 그 이미지 성분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성분들이고 요거 성분들은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요건 누가 했냐면은 여러분들 와인에 코르크 칠한다고 그러죠. 오래 박아놓은 거, 곰팡이 난 거. 곰팡이가 나는 냄새요, 냄새. 쿰쿰한 냄새. 이게 사케에 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입국에서 왔다는 거죠. 입국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맥주 하는 사람들, 와인 하는 사람들은 곰팡이와 관계가 없어요. 젖산균도 관계없어요. 우리 효모만 갖고 술하니까. 근데 전통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젖산균과 효모와 곰팡이와 세균과 싸우셔야 된다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일본 사람들은 입국 하나 곰팡이만 갖고 싸우잖아요. 효모는 어차피 해서 듣고. 근데 우리는 효모도 양조의 효모, 비양조의 효모, 세균도 온갖 거, 곰팡이 온갖 게 다 얽혀 설켜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누룩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우리가 애를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누룩 연구가 영원히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은 전자과 전자열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도 과정에서 했던 건데 요거는 아까 나와 있던 많은 물질들을 시각화해 준 거예요. 편하게 보시라.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서로 이 술은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복순도가와 지평 막걸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맛에서 향기 성분에서 상당 부분 다르고 예를 들어 장수하고 인천 소성주하고는 비슷하네요. 보니까 맛이나 뭐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찍으면은 상당히 품질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요즘 더 발달돼서 그러면 뭐 때문에 무슨 성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를 물질을 찝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코가 물론 이런 것들이 100% 지금 과학화로 다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술에 대한 관리, 주주 관리, 그다음에 타 막걸리와의 비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은 백종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도 막 돌아다니던데 연예인을 가지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 해외 많이 나가시지만은 우리나라는 왜 오비라 하이트도 그러잖아요. 꼭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홍보하잖아요. 술집 가면 그건 아주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짓은 그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내 술의 캐릭터를 그 사람이 나는 그 술이 분명히 맛있어서 또 사 먹고 싶은데 이 술이 뭐 때문에 그러냐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 나눴던 관능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자과 분석을 해서 자 나는 이 누룩 내가 만든 이 누룩에서 오는 그 향 걔가 내 술의 특징이야 이렇게 딱 주장을 하셔야 돼. 그죠? 이게 전통주와 이런 게 아니고 아니다. 난 물 때문에 그래. 나는 딴 데는 연수인데 난 경수야. 그래서 내 술은 바디감이 있어. 나 이거 무슨 광천수야.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원료나 공정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품질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부 지원을 받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세요. 부족한 사람들 막 좀 다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팜플렛이나 인프를 만들어서 유통업체한테도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 술은 이게 캐릭터가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이 술을 마셨던 거구나. 그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주저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산업계에서 같이 하면 우리도 이제 막걸리도 명주들이 나오고 정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죠.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품질 관리 방안을 위해서 우리 아주 좋은 연구로 발표해 주신 우리 정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